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이 속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고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적 없다고 강조했던 군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1시간 가까이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합참이 당시 무인기의 탐지 과정과 군의 레이더 자료를 검열한 결과 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입니다. 무인기는 김포와 일산을 지나 서대문, 종로, 동대문을 통과해 중랑과 성북, 은평구를 거쳐 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P-73으로 불리는 비행금지 구역의 북쪽 부분을 스치듯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무인기의 고도를 볼 때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촬영 가능성이 높다거나 의미 있는 촬영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에 대한 판단을 바꾼 군은 당시엔 비행금지 구역의 항적을 무인기로 보지 않았지만 재분석한 결과 무인기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판단이 180도 바뀐 겁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P-73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상황을 비공개 브리핑에서 설명한 군은 공개 브리핑에선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위협성 등에 대해선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 보안상 설명이 어렵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이나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발표했죠. 특히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의원에게 군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결국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엄재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틀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군은 서울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른 무인기의 항적을 담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엔 오지 않았다고만 강조했습니다.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군이 비행 경로를 표시한 자료는 인천국제공항은 없고 잠실섬은 있는 50년 전 지도였고 현재 지도로 보면 서울 도심까지 침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나왔습니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군은 이때도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은 특히 용산 지역에 있는 탐지 자산이 더 우수하고 대부분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설명들은 오히려 군의 탐지와 분석 능력 실패를 증명한 꼴이 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업의 고용 규모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미국 민간 부문의 고용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는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고용이 한 달 전에 비해 23만 5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증가폭과 전문가,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모두 크게 앞지른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품 생산 부문의 증가세는 미미했지만 여행과 숙박 등 서비스 업체들이 고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기업이 2020년 4월 이후 일자리를 가장 많이 줄인 것과 달리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는 1년 전보다 7.3% 올랐는데
직장을 옮긴 경우 증가폭이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 증가와 급여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뜨거운 노동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일각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들끓는 노동시장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주춤했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증가 소식의 여파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12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 수사가 어렵다는 특수본의 입장이 이틀 만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사흘 전엔 고민이 많다, 책임을 물은 전례가 많지 않다 수준이었는데 어제는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지 등을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지역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인데 윤 청장은 국가경찰 담당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특수본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참사 전후로 용산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은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만 용산서장보다 참사를 예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불구속 수사합니다. 유가족들은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시장,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이전과 사과가 그리도 힘듭니까? 특수본은 다음 주 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확정한 뒤 설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파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선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과 울산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는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지역에서는 폐기물 소각장 등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고 무인기 등으로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부산과 울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권역에서 고농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9일경 청정기류 유입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는 금방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 퇴근길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저녁에 눈으로 바뀌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낮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근길 무렵부터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3에서 8cm가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세한 기온 변화의 차이로 강수 형태와 예상 적설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수도권으로만 해도 동서를 기준으로 예상 적설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동부와 경기 북서부에는 최고 5cm 안팎이 내리겠고요. 서울 서부와 경기 남서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퇴근길 도로 살얼음이 우려됩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눈은 밤사이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3.6도, 청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0.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10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눈과 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